글로벌비트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테슬라의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더 크게 상승해 줄 걸로 기대가 됐는데 간밤에는 메타 실적 발표 이후에 급격하게 또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계속되는 실적 발표를 열어봐야 될 텐데 간밤의 특징주들 체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기업들의 강한 실적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우려감, 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시장이었는데요. 지수 마감가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 정도에 10년물 금리가 4.67%대까지 순간적으로 상승폭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이렇게 탄력을 한 차례 잃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후에는 눈치를 보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전일과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방어주, 유틸리티 그리고 이미 소비재가 시장 대비 선방을 하는 움직임이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산업과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경기 방어 섹터 내에서 나름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펩시코, 전일 호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연중 최고가 수준까지 되돌려 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존이 1%대 내리면서 산업 섹터를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비재 섹터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의 급등세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실적 결과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진한 실망스러운 실적 결과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렇게 12%의 급등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죠. 이제 올해 연말, 이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쯤에 모델2의 조기 생산이 가능하겠다라고 사측에서 직접 밝혀주면서 여기에 대해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테슬라의 성장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시키기도 했는데요. 반면 모두가 낙관적으로 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UBS 측에서는 테슬라가 비록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주기는 했지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147로 낮춰 잡았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일단 12%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160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예의주시 해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 섹터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것은 보잉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이 개장 전에 발표했던 실적 자체는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던 한편 손실의 폭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 주가는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결국에는 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죠. 사고가 지난 1월 발생했던 이후에 센티먼트가 워낙에 좀 나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적인 하락을 최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에 나서줬던 엔비디아 오늘은 이렇게 3%대의 급락세를 또 나타냈는데요. 확실히 지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오르고 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는 이스라엘의 AI 스타트업 런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외신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는 오늘 3%의 급락세 $800 선을 하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메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전해졌는데요. 이제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성적표는 사실 나쁘지 않았는데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EPS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7%나 급증하면서 2021년 이후 가장 빠른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망 요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2분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기대치보다 낮게 제시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장 주목을 받았던 카테고리입니다. 메타의 VR 부문이죠. 이 리얼리티 랩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했는가 하나의 주요한 관전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3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이 VR 부문에서 상당한 출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한 급락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인 6시부터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어떠한 비전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손실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포드입니다. 포드 역시도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어닝 비트였고요.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이었고 올해 비용 지출에 대한 전망치를 낮춰 잡은 한편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치는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반도체 종목 가운데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제 실적을 전한 이후에 오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를 높여 잡았다라는 부분이 지금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좀 광범위한 반도체 수요를 회복해주는 것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오늘 5%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여타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까지 살려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운영사인 힐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점에서 보수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악천후에 따른 영향이 조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전해줬고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으면서 주가는 거의 4%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마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 바비 영화가 상당한 히트를 쳤던 바가 있었는데 지난 분기에는 바비 인형보다는 장난감 자동차 그리고 액션 피규어가 많이 팔렸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순손실 5센트로 기록이 됐고요. 전망치였던 12센트보다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관련 기업이죠. 엔페이즈 에너지 어닝 미스를 발표하면서 오늘 5%대 급락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요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외신 헤드라인 이어봤습니다. 간밤에는 테슬라에 이어서 메타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와는 다르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메타 실적 포인트를 짚은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핵심은 앞으로 메타가 투자의 비중과 수익의 비중을 어떻게 맞춰나갈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밝혔는데요. 메타가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비용 절감이 과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메타 실적 발표 후에 급락하는 이유 함께 들여다보시죠.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 플랫폼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실적 가이던스가 실망을 안겨주면서 장 마감 후 거래에서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이던스였는데 메타는 2분기 매출이 365억 달러에서 390억 달러 사이일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중간값은 377억 5천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한 수치지만 월가 분석가들의 평균 전망치 383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의 실적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분기만 해도 실적 발표와 함께 최초로 배당금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메타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 중에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냈던 메타였기에 그 이후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호실적 그러나 매출 전망이 좀 어둡게 나오면서 메타에 대한 불안한 시선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메타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도 굉장히 컸던 부분이 시간 외 하락을 촉발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보통 메타는 일일 사용자 수, 월간 사용자 수를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일 사용자 수는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일일 사용자 수와 월간 사용자 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도 시간 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의 광고 매출과 영업이익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광고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상승하고 있는 메타입니다. 아무래도 릴스 쪽에서 광고 수익이 잘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틱톡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솔솔 풍겨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큰 손들은 다소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광고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영업이익도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문제는 다음 장입니다. 메타는 지금 최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알파벳 구글보다도 주가가 상승폭이 더 큰데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구글보다 상회할 수 있는 정도의 메타가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커버그 CEO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AI 투자를 강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와 성장성의 비중을 상당히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버티브 홀딩스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버티브 홀딩스인데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버티브 홀딩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16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이는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입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2.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수주 잔고는 63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수주와 출하 비율은 1.5배로 경영진은 2024년 전체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12%로 제시했고 조정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13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버티브 홀딩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어닝콜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인데 다만 1분기에 대체로 컨센서스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내놓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앞으로 이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밝혔던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닝콜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면요. 2023년의 모멘텀이 1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분기 가이던스 제시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부분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수요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 살펴보시면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억 달러 수준의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데요. 런 AI 인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AI 칩 생산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고요. 다음 장에 살펴보시면 AI 특히 LLM 부분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밤에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악틱이라는 새로운 LLM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사의 성능이 라마3와 비교했을 때도 더 뛰어나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서 앞으로 이 LLM 시장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게 될지는 정말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경쟁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실적은 굉장히 어닝 쇼크로 나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일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테슬라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관론을 가져보기엔 좀 이르다라는 분석이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23일 투자자들이 원하는 말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좀 더 저렴한 신차 모델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인 테레즈 폴레티는 머스크가 말하는 좀 더 저렴한 전기차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싸지 않아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저가 전기차의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비용 절감 효과가 적다고 언급한 부분을 꼽았습니다. FSD가 미래라고 언급한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 면에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테슬라는 자본 잠식에 대한 또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테슬라의 영업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저가 전기차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에 생산이 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머스크 빙고라고 해서 머스크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를 얼마나 이야기를 했나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마치 밈처럼 또 돌고 있는 빙고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머스크 CEO의 말을 어디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지 그리고 믿으면 좋을지 현명하게 좀 가름해보는 방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